네, 무편집 무삭제 날선 토론 토크 그대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썰전입니다. 두 마스 나와 있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두 분의 강한 입담만큼이나 오늘도 뜨거운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취임사에서 헌법 제1조를 인용했습니다. 국민을 24번이나 언급할 만큼 취임사에서 관통하는 키워드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오는 거는 바로 속보인데요. 그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성범 그 검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 신임 윤 총장이랑 그 동기죠. 그다음 광주지검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될 텐데요. 그 오늘 윤 총장 그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취임사에 24번이나 했습니다. 헌법 1조의 국민 주권 조항을 이야기한 건데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제가 사실 어제 라디오로 이제 네. 들었어요. 취임사를. 근데 저는 처음에 무슨 적어도 정당 그 대표의 국회 연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국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누가 지금 갑자기 뭐 대선 출마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검찰총장이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뭐 헌법 1조 또 국민 그다음에 뭐 그거 말고도 이제 그 항상 단골 주제. 그렇죠. 검찰. 이게 대한민국 검사, 네. 국민의 검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는 뭐 그 자체로서 그걸 뭐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겠다 하는 다짐으로 그 제가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사실 뭐 그동안에 이제 적폐청산 수사니 뭐 여러 가지 그 대형 사건 수사에 그 앞장서면서 검찰이 뭐 정권의 무슨 그 사냥개냐 뭐 심지어 무슨 뭐 충견이냐 또 일부 뭐 우리 홍준표 대표 같으신 분은 심하게 얘기해서 뭐 무슨 광견이다 이렇게까지 그 지난번에 견으로 가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한 번 더 이제 그 검찰총장이 된 이 상황에서의 마음가짐 또 국민적 다짐을 한 것으로 일단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네. 약간 야구 타자로 얘기하면 조금 스윙은 컸다. 그러니까 잘하면 뭐 4번 타자는 역시 스윙이 큰 거죠. 홈런 아니면 그래서 뭔가요? 삼진아웃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이제 들긴 합니다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썰전의 이제 주된 비유 대상이 야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제가 다 좋아하는 가고 야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골프를 들고 싶은데 역시 잘못하면 그 스윙은 똑같으니까. 조그만 공은 좀 약간 보편성이 그렇죠. 떨어진다는 예, 지적이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 윤석열 그 신임 검찰총장이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쓰긴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그 정작 수사. 네. 사실은 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하고 하면 대부분이 좋은 말이니까. 네. 그다음에 원론적인 말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취임사 전문을 지금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간단히 그런 것 같은 수사로만 좀 볼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윤석열 총장이 썼던 국민은 두 갈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임사의 내용에서 뭐 의례적인 인사말 빼고 주된 내용을 보면 두 갈래인데 하나는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서 공정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그러니까 등장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결이 두 갈래로 나오면서 검찰의 태도와 검찰 수사가 지향해야 되는 바 이거 아주 명백히 이제 밝히고 있더라.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요. 또한 그 검찰의 힘은 또 국민을 위해 쓴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출발점과 지향점을 말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면서 또 어제 국민 얘기하면서 동시에 나왔던 얘기가요. 그 공정 경쟁 질서 훼손의 단호히 대응하겠다 했습니다. 네. 공정 경쟁은 정치 분야도 있지만 또 우리 흔히 말하는
공정하면 경제가 떠오르잖아요. 경제하면 또 최근에 이제 주요 수사가 떠오르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김평론가.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고 봤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일단 그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총론을 제기를 하면서 네. 구체적으로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응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 네. 당연히 대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미난 게요. 어제 그 임명장을 수여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간담회를 갔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세 가지를 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맥이 똑같은데 세 가지를 당부하는 게 뭐냐면 첫째 검찰 개혁을 당부를 합니다. 두 번째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세 번째가 권력 비리 근절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원칙대로 수사라. 어제 이제 많이 회자가 됐던 이게 세 번째 대목에서 등장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의 한 구절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사항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검찰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서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정 경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두 가지 부분들을 통합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한 말씀만 좀 더 마무리하면은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그 탄핵 촛불 시하고 사실은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탄핵 국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고유 명사는 박근혜 그다음에 최순실이었어요. 네. 뭐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고유 명사 혹시 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우병우였고요. 네. 또 하나가 전경련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 탄핵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게 그 우병우라고 하는 고유 명사에서 그 함축되고 있는 게 뭐냐 검찰 개혁이었고 정경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정경 유착 부분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다들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이게 표현만 바뀌어 있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정책 수사만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이 국민의 앞에 형용사를 붙이면 촛불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버리면 붙여도 이게 논리적 비약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매치가 된다. 저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중시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경유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 수석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라든지 이런 쪽 얘기하면서 많은 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저는 우선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은 지금 그 공정 경쟁. 예. 사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하다가 예, 저희 멈췄는데 했었죠. 그쪽에 이제 중점을 둘 것이다는 게 이미 예고가 됐던 거죠. 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뭐 적폐청산 수사라는 거는 이제 사실 피로감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고비를 넘었다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말하자면 뭐 하도급 비리, 뭐 갑질 행태, 그다음에 대기업의 그 뭐 이 편법 세습 네.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경제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그 앞으로 이제 그 바로 잡아가겠다 하는 의지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뭐 그대로 이제 가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어제 그 이례적으로 그건 사실 또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검에서 설명 자료를 내면서 밀턴 프리드만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뭐 아주 그 지지하고 그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의 그 이 선택의 자유란 책을 우리 바로 윤석열 저 총장이 평소에 굉장히 감명을 받은 책으로 꼽았고 네. 지금 이 정신 이번에 새로 말하자면 지향하고자 하는 공정 경쟁의 정신이 그것이다라고 이제 이례적인 설명을 붙였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 정책 방향이나 아니면 지금 일하고 계신 뭐 우리 정책실장부터 뭐 이 말하자면 이 경제 쪽의 그 브레인들 그 논리는 사실은 전부 케인즈 이론, 케인지안이거든요.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밀턴 프리드만이고 네. 우리 프리드만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그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규제 이것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과연 물론 이제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그러나 그 시장 그 공정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원칙 그것을 바탕은 법치예요, 물론. 그러나 거기에 자꾸 시장의 어떤 형태로든지 그 말하는 과도하게 정부나 권력이 개입하는 건 맞지 않는데 지금 이런 이례적인 설명을 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일각에서는
이게 뭔가 이게 상이 잘 맞지를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 맞아요.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 내가 좀 다시 그 프리드만의 어떤 그 이론을 그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그 가져와서 예를 들어 자유시장 질서를 강조를 하고 네. 시장이나 가급적 개입하지 말라라고 네. 하는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출발해도 매치가 되는 게 자 그러면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가장 주된 힘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힘이 개입해 들어가면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거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 유착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유착의 맞상대가 누구냐면 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 정치 집단이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정경유착이라고는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린 것도 바로 그런 건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러니까 권력 비리, 권력형 비리. 사실은 여기서 비리라고 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 한번 반출을 해보세요. 돈이 오가고 힘 있는 그러니까 힘께는 쓰는 사람과 뭔가가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 간에 돈이 오가고 대가가 오가고 뇌물이 오가고 그러면서 반칙이 행해지는 것들. 이게 결국은 자유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왜곡하는 것이니까 치겠다. 이거를 치겠다. 이게 공정 질서라고 하는 거 딱 매치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민정수석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면 얘기한 대로 이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예상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은 윤 신임 총장하고 조 후보자, 법무장 후보자 간에는 이런 어떤 자유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제대로 수사의 어떤 강도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지금 그 질문 주신 거 앞서 하나만 저희가 네네. 이제 짚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네. 이 바로메타거든요. 과연 앞으로 공정 경제 질서를 그 세우는데 네. 어떤 입장과 철학과 기준을 갖고 지금 수사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새 이 말하자면 검찰총장 체제의 이 화두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신 뭐 정경유착은 그건 뭐 사실은 밀턴 프리드만이 아니더라도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뭐 예,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은 그 당연한 말씀이고 제가 아까 그 프리드만에 대한 저거를 끌어들여서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바이오로직스 수사 이 전말을 쭉 지켜보면은 뭐 복잡하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검찰에서는 그거를 그 회계 사기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편법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서 됐다. 뭐 이런 네, 논리거든요.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우고 그렇죠. 삼성물산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제일모직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또 대주주고 네. 또 당연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가치가 올라가면 말하자면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계 기준을 바꾼 것이 과연 회계 사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은 전문가 간에 약간의 이론이 있어요. 첫째. 둘째. 그런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수사의 방식이나 과정이라는 게 지금 뒤에 이제 저희가 얘기할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검찰 개혁과도 이 특수 수사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세워놓은 그림과 논리에 맞을 때까지 압수수색하고 괴롭히고 불러다가 말하자면 이 투망식 수사해가지고 막 털고 이런 강압수사를 해서 먼지털이식 저걸 하기 때문에 이 피로감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거냐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아니, 주제로 요거만 넘어가요. 얘기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기업이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전 수석께서는 삼바 네.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른바 삼바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했던 거는 강도를 키워갈 것인가라고 그랬는데 좀 짧게 말씀하시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의 어떤 활동, 기업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에 있어서 위축되는 수사는 좀 지양해야 자제하는 된다. 게 자제해야 좋고 된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한 부분의 수사만 아주 적확하게 외과 수술하듯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네. 적폐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먼지털이식으로 자기네가 목표로 하는 거를 그냥 다 몰아서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짧게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짧게 그 보도 내용 하나만 짧게 전해드리고 제 의견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오후에 나온 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취임식 직전에
삼바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런 보도가 예. 나오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 이런 특별 지시를 삼바 수사팀에 내렸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상황 논리가 깔려 있어요. 일본에 지금 무역 보복이 있었고 그 직격탄을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가 맡고 있는데 네. 이 어려운 국면에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상황 논리로 가버리면 사실은 이 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무너져 버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그런 점에서는 수사의 묘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수사의 묘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속도를 조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네.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김태환 사장에 대한 어떤 수사, 그다음에 어떤 신병 처리 부분부터 일단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묘는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원칙을 견지하는 것. 이 첫발부터 만약에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그 누가 이래서 윤석열 후에 검찰이 개혁이 되고 있고 원칙대로 가고 있구나. 누가 평가를 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원칙을 저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과거의 그 엔론 수사처럼 그 회계부 정한 거 갖고 거의 종신형 그 가까운 처벌을 받았잖아요. 거덜났죠, 아니 엔론 네. 거의 문 닫았죠. 단호하게 해야 돼요. 잘못된 거. 그러나 이를테면 개연성이나 이를테면 지금 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표적 수사, 투망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하는 것은 그거는 수사의 본령에도 안 맞는 것이 그것은 사실 검찰 개혁과도 연계되는 특수 수사의 한계 그러니까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뭐 흐지부지하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들으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주신 것 같고요. 네. 그 저희가 쭉 얘기하면서 뭐 조국 수석과 뭐 윤신임 총장 얘기할 때는 그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개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요. 예정자. 그렇죠. 어제 예정자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가장 만들어내지 뜨거운 않아. 그렇죠. 가장 뜨거운 것이 외교 안보 라인의 어떤 교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뭐 유지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의견이 좀 요즘 상황에 따라 좀 하루하루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봐야 저는 될까요? 진작에 그 뭐 교체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조만간에 요번이 아니더라도 sooner or later 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정경도 국방장관 같으신 경우는 이미 제가 보기엔 삼진아웃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 안 하고 그때 주적 질문 제대로 못하고 7초 동안 머뭇거리다가 그런 얘기 아니면 천안함 사태가 우발적 충돌이라는 얘기 이건 군인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 이분이 그다음에 저 이제 더욱 결정적인 건 지난번 목선 규선 때하고 이 일련의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거 보면 그 어떤 국방 안보에 그 허점이 있다 하는 보였다 하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뭐 저는 당연히 교체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네. 강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그 수도 없는 무슨 뭐 나라 이름 엉터리로 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조금 뭐 근처에서 일해봤지만 그 한 번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얼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 거꾸로 써 국기 뭐 구겨진 거 해. 근데 제일 제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이 한일 갈등이 불거졌는데 아프리카 순방을 간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없어도 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림자였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청와대가 모든 외교 안보를 다 쥐고 흔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분들을 지키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개각 효과도 없이. 일단 그 강경화 외교장관에서 관우를 타고나신 분 같다. 네. 일단 이런 말씀만 짧게 좋은 드리겠고. 말인 건지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별로 네. 좋게 안 들리는데 그다음에 뭐냐면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지금 개각에 포함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도 새 장관이면 한 달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문 거쳐야 되고. 네. 그런데 지금 한 달 그러면 공백 상태가 벌어지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공백 상태가 벌어져야 되는가를 하나 반문을 하고 싶고요. 짧게 하나만 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그 영어 same을 갖고 쌤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쌤쌤이, 네. 자, 그러면 국방장관 같은 쌤쌤은 됐다. 뭐냐면 목선이라고 하는 마이너스가 있었지만 독도 영공에 그러니까 침범한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는 플러스 유닛이 있으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 제로 쌤쌤은 되지 않았냐. 좀 봐주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두 분 의견이 좀 많이 국방부 일치한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를요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요. 먼저 우리 김평론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촛불 들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촛불 들었다. 네, 아까 이제 그게 어떤 윤석열 그 총장이었던 국민이라는 게 결국 촛불 국민하고 연결이 된다 네.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성격이나 지향은 이미 뚜렷이 설정이 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수석. 저도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에서 이제 새 그 출범하는 우리 그 윤석열 총장 체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도끼 들고 나서지 말고 메스를 들고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칼춤 추지 말라라는 맥락에서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칼 대신 도끼를 갖다 놓으셨네요. 네? 도끼가 더 크죠? 아, 그런가?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방점은 메스였습니다. 네.